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은 심상치 않은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삼성전자가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변신하겠다면서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과거에 미국 빵 주식들이 액분 후에 실적 호조와 함께 유동성이 늘어났던 탄력을 받아서 주가가 더 올라갔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가 랠리에 이제는 좀 쉽게 올라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밋빛 전망은 간데 없고 개장 첫날 장 초반에만 54,000원 가까이 올랐었다가 2달 만에 46,0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15%가 2달 동안 내려간 건데요. 지난 1년간 거의 최저 수준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결국 주가는 펀더멘털이죠.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유동성 증대를 짓누른 것은 어찌 보면은 예견된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액면 분할 후 유통 주식 수가 50배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250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떨어졌었고요. 지난 3개월 동안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매매 행태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은 샀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습니다. 개인의 순매수량은 계속해서 늘어났었던 만큼 개인들의 보유 비중도 늘어났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만 액분을 호재로 인식해서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를 차익 실현에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은 5월, 6월, 7월 달 내내 각각 1조 3천억 원, 1조 2천억 원, 964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주가가 워낙 오르지 않으니까 매수세는 좀 줄어들었지만 꾸준히 매수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비중이 늘었겠죠. 외국인은 5월에는 8,500억 원을 사들였지만 6월과 7월에는 각각 1조 1,000억 원, 1,700억 원을 팔았습니다. 기관은 5월에는 2조 1,000억 원을 팔고 6월에는 1,500억 원을 팔고 이달에는 그래도 900억 원을 샀네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3달 동안 개인은 2조 6천억 원을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천억 원, 2조 2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삼성전자가 개인이 거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했다고 밝혔던 만큼 예견했던 대로 개인 자금 삼성전자 주식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우연한 타이밍의 일치일까요? 이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공매도도 최근 들어서 이제는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공매도 100순위에도 잘 들지 않았던 주식인데요. 액분 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시장을 통틀어서 공매도량이 가장 많은 주식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황제주였음에도 사실 유동성이 적은 주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 효과가 원래 크지 않을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전자는 거래 상대방이 없어서 가격이 디스카운트 될 만한 주식이 원래도 아니었다며 액분 전에도 유동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던 만큼 시장은 유동성이 늘어난 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릴 요인이 유동성 여부보다는 실적 전망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삼성전자 실적이 유독 좋았던 것이라면서 올해 컨센서스가 지난해 대비 30% 낮게 잡혀 있었다는 것을 지난해부터 알 수 있었고 실적 하향세를 그릴 거라는 점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귀띔을 했습니다. 액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적 외에 삼성전자가 당면한 중요 시장 상황을 또 주주와 소통하지 않았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최근에 자본시장연구원은 주주 소통, 투자 정보 제공에 대해서 회사가 소홀했다는 점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김감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적하는 첫 번째는 주주에게 액분의 중립성과 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빵 기업들, 그러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은 주식 분할 이사회를 결의하기 전에 충분한 의안 정보를 제공했다는 건데요. 기업 경영자가 직접 나와서 액분은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 또 이것과 함께 경영 전망,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도 충분히 설명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중요한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금산분리법에 따라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이었던 1조 3천억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이 블록딜을
지난 6월 달에 했었죠. 이 블록딜은 사실 충분히 이전에 예견이 됐었던 것임에도 삼성전자 측에서 이를 액분시에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1.5% 할인된 가격에 이 주식이 외국계에서 사갔기 때문에 이 주식은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는 주식이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액분 발표 당시에 국회에 계류돼 있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서 삼성생명은 향후 삼성전자 지분 8.23%를 매도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도 함께 공시할 수 있었다는 점이죠. 삼성전자는 주식 분할 결정 공시에서 주식 분할 목적란에 유통주식수 확대라고만 적었을 뿐입니다. 물론 예측하기 힘든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실적 타격이 더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또 미중 무역 갈등 이후에 신흥국에 대한 회피 심리, 또 중국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유동성 확대가 호재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은 속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시간입니다. 내일은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포항 고점 논란을 딛고 오늘은 그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EU 융커 집행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데요. 미국이 유럽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카드를 검토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이번 회동에서 관련 논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뭔가 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해외 수출에 크게 의존하던 독일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는 중이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실적 시즌을 맞아 장 마감 후 그리고 개장 전 등등을 해서 이 실적들이 주구장창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치 확인하면서 내일도 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전략 A+ 함께 하셨고요.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